손흥민은 매 경기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증명하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수도 없이 증명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사랑할 것이고 팀 동료들 또한 손흥민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이라는 클럽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토트넘은 지금도 손흥민과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계약이 2년 남았고 토트넘은 최고 연봉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더 이상 토트넘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다음 레벨로 가야 합니다. 현재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 협상에 대해 마침내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함으로써 팀 핵심 선수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토트넘은 다음 시즌 주전 선수들을 팀에 붙잡아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인과 손흥민은 반드시 토트넘이 지켜야만 할 선수들이고 토트넘은 벌써부터 이 두 선수를 꼬드기면서 케인에게는 구단의 동상을 만들어주겠다며 잔류를 설득하고 있고 손흥민에게 충성심과 정의 호소하는 동시에 구단 내 최고의 연봉을 약속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한적인 내용은 선수들이라면 잠시 혹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내용이지만 이미 레비 회장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는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는 어린 반포워치도 없는 계약 조건이라며 일가를 놓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무리뉴가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발 뻗고 나섰습니다. 이후 지금부터 풋볼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무리뉴의 발언은 반박할 만한 점이 단 하나도 없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얻을 만한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였고 말 그대로 손흥민이 다음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상위 클럽으로 이적해야만 한다고 본다. 솔직히 얘기해보자.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최고 연봉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뉴캐슬이 손흥민 영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동 구단주의 막대한 자본을 등지고 있는 뉴캐슬의 재정적 지원을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까? 게다가 손흥민이 마치 돈에 좌지우지되는 선수인 것처럼 여기는 듯한 토트넘의 행동은 더욱 불명예스럽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형편 주급으로 토트넘에 충성해왔으며 그는 어디까지나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커리어를 맡겨왔던 것이다. 선수에게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그 어떠한 트로피도 안겨줄 수 없다. 이것이 손흥민이 팀을 떠나려고 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팀 내 최고의 연봉을 제시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영국의 스포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 제안을 거절하고 팀을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 클럽의 일이 아님에도 중립 팬들이 손흥민의 이적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은 유럽의 축구 팬들에게 가장 많은 호감을 사고 있는 선수이며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정신력과 프로다운 자세는 많은 어린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으로 건너온 영입생들도 다들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손흥민은 선수로서나 인간적으로 모두 최고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팀 적응을 도와준 선수로 그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존경받고 있으며 많은 유럽 축구 팬들이 토트넘과 한국의 팬이 아니더라도 매번 트로피를 노려 실패하는 손흥민의 무관 커리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보드진들과 레비 회장은 케인과 손흥민 같은 핵심 선수들을 팀 내에 가두어두며 선수들의 커리어를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고 불만을 쉽게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팀 내 주요 선수들을 억지로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결국 가장 많은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선수로서 케인과 손흥민이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축구 팬들은 한마음으로 손흥민과 케인의 토트넘 탈출을 응원하고 있으며 이 발언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을 거쳤던 조세 무리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는 2000년대 축구 역사에서 이름이 빠질 수 없는 세계적인 명장으로 거쳐간 팀마다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트로피 사냥꾼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든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무리뉴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거부했고 무리뉴마저 토트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쿼드가 박살나는 와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스쿼드 보강을 거부했는데요. 이미 늙을 대로 늙어버린 토트넘의 스쿼드는 아무리 세계 최고의 명장물인 유라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토트넘은 성적 부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리뉴는 토트넘을 리그컵 결승까지 간신히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고, 무리뉴는 결승전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리그컵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치러졌다면 케인과 손흥민은 마침내 무관 탈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 보드진들은 무려 리그컵 결승전 직전에 무리뉴를 해고시켜버렸고, 결승전 경기를 이제 코치 1년차에 불과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임시대행 감독 맡겼는데요. 토트넘 보드진들의 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결정에 결승 직전 감독을 잃어버린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1대0 석패를 당해버렸고, 십수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토트넘 보드진들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만 것인데요. 이는 단연코 그간 토트넘 보드진들이 보여준 한심한 행적들 중에서도 원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도 토트넘 팬들은 이 역대급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 심정은 조세 무리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무리뉴는 현재 AS 로마로 이적해서 제2위 전성기를 보내고 있으며, 로마를 이끌고 유로파 컨퍼런스를 우승시켜 트로피 사냥꾼으로서의 진면목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로마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결국 토트넘 보드진들을 향한 팬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중인데요. 게다가 무리뉴는 아직까지도 토트넘 보드진들이 보여준 무능함을 잊지 않고 있는지, 로마로 건너간 뒤에도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토트넘 보드진들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에서 결승전에서 뛸 자격을 손에 얻었다고 생각했다. 나와 토트넘은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수단은 그 누구보다 이를 달성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승전 직전에 경질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토트넘 부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선수 영입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돈을 쓰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단 700만 유로로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작 그 돈조차 쓰기를 거부했고, 지금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스카우터는 김민재를 향해 형편없는 수비수라고 평가했으며 그만한 가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계속해서 선수를 갈아치우고 감독을 바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토트넘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이라는 클럽은 윗선을 갈아치우지 않는 이상 매 시즌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무리뉴는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을 가장 아껴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 계속해서 커리어가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다음 여름 이적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팬들은 그동안의 무관 커리어를 청산할 수 있는 트로피에 가장 가까운 팀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